인내가 주는 선물. 기다림의 시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 새벽 5시, 아직 거리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 청년 김준호는 식당 한쪽 구석에서 펜을 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두꺼운 원고 뭉치가 놓여 있었다. 원고 위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한 흔적들이 빼곡했다. 또 거절이야. 어제 받은 출판사의 답장을 다시 읽어보았다. 귀하의 원고를 검토한 결과 아쉽게도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이제는 외울 정도였다. 벌써 37번째 거절이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준호는 여기서 3년째 새벽 설거지와 재료 준비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과외.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시간은 모두 글쓰기에 쏟았다. 아직이에요, 아주머니.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펜을 들었다.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어디가 부족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으며 고쳐나갔다. 시간은 흘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거절 편지는 50통을 넘어섰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부모님은 전화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현실을 봐야지. 내 나이가 벌써. 그러나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서 펜을 들었다. 왜 그랬을까? 그 자신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김준호 작가님이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원고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준호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3년 8개월. 1400일이 넘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렀다. 인내의 본질. 인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단순한 참기로 이해한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삼키고 꾹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내는 그런 수동적인 억압이 아니다. 인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확신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처럼 인내는 사랑과 희망이 담긴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씨앗을 생각해보자. 땅 속에 묻힌 씨앗은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씨앗은 수분을 흡수하고 껍질을 깨뜨리며 뿌리를 내린다. 줄기가 자라고 땅을 뚫고 올라갈 준비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곳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노력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축적되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인내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성장을 믿는 것이다. 한도에가가 있었다. 그는 완벽한 청자를 만들기 위해 30년을 바쳤다. 수천 개의 도자기를 만들고 깨뜨리기를 반복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빛처럼 맑고 투명한 청자를 완성했다. 그 청자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인내는 시간과의 동행이다. 시간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친구로 만드는 지혜다. 조급함은 시간과 싸우지만 인내는 시간과 함께 걸어간다. 가장 힘든 훈련. 현대 사회는 속도에 중독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켜면 즉시 답이 나온다. 배고프면 30분 안에 음식이 배달된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 한 번으로 해결된다. 이런 환경에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깝게 느껴진다. 젊은 직장인 이수진 씨의 하루를 보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메신저 답장이 5분만 늦어도 초조해진다. 엘리베이터가 1분만 지연되어도 짜증이 난다. 프로젝트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 할 수 없나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긴 시간을 요구한다. 깊은 우정을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제다. 인내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기다린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기다려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헛수고를 하는 건 아닐까?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인다. 주변 사람들도 거둔다. 너만 손해야. 다들 편한 길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가능성이 있겠어? 이런 순간에 인내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마음이 수천 번 흔들린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진짜 훈련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운동선수들은 근육이 가장 아플 때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들어올릴 때 근육은 더 강해진다. 인내도 마찬가지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넘어설 때 우리의 정신력은 한 단계 성장한다. 인내 없는 성취는 없다. 역사를 펼쳐보면 위대한 성취 뒤에는 항상 긴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다.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넘어지고 다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 모든 고통과 좌절을 견딘 끝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장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먼 미래를 보았다. 그들에게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농사를 생각해보자. 농부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한다. 그 사이 여름 내내 기다린다. 비가 오지 않으면 걱정하고 태풍이 오면 밤잠을 설친다. 그러나 농부는 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현대의 성공 신화도 다르지 않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후 12년을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다른 회사를 운영하며 실력을 쌓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아이폰이라는 혁명을 일으켰다. 잭마는 알리바바를 창업하기 전 수십 번의 거절을 당했다. KFC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경찰 시험에도 실패했다. 하버드 대학에 10번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중국 최고의 기업가가 되었다. 인내가 주는 내적 성장. 인내의 진정한 가치는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내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첫째, 인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무거운 바벨을 들수록 근육이 강해지듯 어려운 상황을 견딜수록 정신력이 강해진다. 처음에는 하루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몇 달, 몇 년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 둘째, 인내는 지혜를 가르친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한 투자자가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주식시장에서 단기 매매로 큰 돈을 벌려 했다. 매일 차트를 보며 사고팔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10년 후 그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반면 그의 친구는 좋은 기업 몇 개를 사서 10년간 보유했다. 결과는 10배의 수익이었다. 나는 10년 동안 매일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넌 그냥 기다리기만 했잖아. 그래.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도 알잖아. 셋째, 인내는 겸손을 가르친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 타인의 마음, 운명의 수레바퀴.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 인내는 감사를 가르친다. 오래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도 아쉽지 않지만 오래 기다려 얻은 것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약한 자, 강한 자, 현명한 자.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다. 당신의 노력을 비웃고 당신의 꿈을 조롱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당장 되갚아주고 싶다. 이런 순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꾼다. 밤낮으로 복수할 방법을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같은 고통을, 아니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 결국 모두가 상처받는다. 강한 자는 용서한다. 용서는 쉽지 않다. 엄청난 내적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상대방이 준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현명한 자는 무시한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사람이 짖을 필요는 없다. 타인의 비난과 조롱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그 시간에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한 유명 작가가 있었다. 어느 날 한 비평가가 그의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다. 주변 사람들이 분노했다. 선생님, 반박문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는 동안 내 다음 작품은 누가 쓰나? 나는 내 길을 가겠네. 1년 후 그 작가의 새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비평가의 글은 이미 모두가 잊었다. 이것이 현명한 자의 인내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눈앞의 작은 승리를 포기하고 먼 미래의 큰 승리를 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적당한 시기에 온다. 자연은 우리에게 시간의 지혜를 가르친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쉰다.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재촉해도 겨울에 꽃은 피지 않는다. 아무리 늦추려 해도 봄이 오면 새싹은 돋는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한 청년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번번이 떨어졌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했다. 청년은 조급했다.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났다. 회사가 작아서 여러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실력이 빠르게 늘었다. 3년 후 그는 처음 원했던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대졸 신입으로 들어간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그때 떨어진 게 오히려 행운이었어. 청년은 이제 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사랑도 마찬가지다. 서둘러서 만난 사랑은 서둘러서 끝난다. 그러나 오랜 우정 끝에 피어난 사랑은 깊고 단단하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열매를 생각해보자. 덜 익은 열매를 따면 시고 떨다. 그러나 충분히 익기를 기다리면 달콤하고 풍성하다. 인생의 열매도 같다. 때가 되기 전에 거두려 하면 실망뿐이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 상상 이상의 수확을 얻는다. 인내하지 못할 때의 결과. 성급함은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한 사업가가 있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장 조사도 대충, 작은 계획도 대충.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1년 만에 파산했다. 다시 시작하려 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조급함이 신년을 후퇴시킨 것이다. 한 연인이 있었다. 서로
싸움 후 화가 난 남자가 말했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다음 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는 상처받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인내하지 못한 한마디가 사랑을 끝낸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겁에 질려 판다. 조금만 오르면 욕심내어 산다. 그러나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르다. 좋은 기업을 사서 10년, 20년을 보유한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주식 투자의 비결이 뭔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 나서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대답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말하는 비결이 기다림이라니.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다.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매매하는 사람의 95%는 손실을 본다. 인내의 결실은 가장 달콤하다. 대학 시절 나에게는 꿈이 있었다. 작가가 되는 것.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쓴 글마다 퇴짜를 맞았다. 공모전에 수십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주변에서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취업 준비나 해라. 글쓰기는 취미로 하면 되잖아.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포기할까 수없이 고민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면 또 컴퓨터 앞에 앉았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어느 날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원고를 출간하고 싶습니다. 믿기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5년간의 기다림이 주는 선물이었다. 책이 나왔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만약 첫 번째 원고가 바로 출간되었다면 이런 감동을 느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오래 기다렸기에 수없이 실패했기에 그 결실이 더욱 달콤했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아이를 가진 부모, 수년간 노력 끝에 합격한 수험생, 긴 후회 끝에 결혼한 연인. 그들 모두가 아는 진실이다. 인내의 결실은 특별하다. 인내가 주는 선물.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는 사랑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성공을 기다리며, 누군가는 치유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너무 길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자. 지금 이 순간의 기다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은 자라고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다. 인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을 친구로 만든다. 실패를 스승으로 만든다. 고통을 성장으로 만든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힘들더라도,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농부가 씨앗을 믿듯이 우리도 우리의 노력을 믿자. 모든 것은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온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무가 큰 열매를 맺듯이 오래 인내한 사람이 큰 성취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견딘 시간, 당신이 쏟은 노력,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자.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러나 곧 해가 뜰 것이다. 당신의 해가, 당신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인내의 나비효과. 김준호 작가의 첫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은 한 소녀가 있었다. 16살 고등학생이었던 그녀는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매일이 지옥 같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준호의 책을 집어들었다. 책 속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작가 자신이 겪은 3년 8개월의 기다림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나도 조금 더 버텨볼까? 소녀는 하루하루를 견뎠다. 책의 한 구절을 노트에 적어 매일 읽었다. 모든 겨울 뒤에는 봄이 온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다. 시간이 흐르고 소녀는 대학에 갔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다. 그리고 10년 후 그녀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었다.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상담한 아이들은 500명이 넘는다. 그중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인내의 나비효과다. 준호는 이 사실을 모른다. 자신의 책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그 생명이 또 수백 개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묵묵히 다음 작품을 쓰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인내도 그렇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한 노교수가 정년퇴임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40년 교직 생활을 돌아보니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뛰어난 제자를 배출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려던 학생이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인내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노교수를 향한 박수이자 각자가 견뎌온 시간에 대한 격려였다. 인내의 기술. 인내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다. 현명하게 기다리는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세워라.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1년씩 나누어 생각하라. 1년도 길다면 한 달씩, 한 달도 길다면 하루씩. 오늘 하루만 더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긴 시간이 지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 성장하라. 빈손으로 기다리지 마라. 책을 읽고 기술을 익히고 체력을 기르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셋째, 동료를 찾아라. 혼자 견디는 것은 어렵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라. 넷째, 작은 성취를 축하하라. 큰 목표만 보면 지친다. 작은 진전도 의미 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라. 다섯째, 휴식을 잊지 마라. 인내는 마라톤이다. 전력 질주하면 지친다.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잠시 쉬어가라. 한 마라톤 선수가 말했다. 42.19km를 완주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다음 한 걸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한 걸음에 집중하자. 진정한 인내의 의미. 인내는 수동적 체념이 아니다. 능동적 선택이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하루 더 버티기로 선택하는 것,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내다. 때로는 인내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남들이 모두 포기한 것을 혼자 붙잡고 있는 모습이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한다. 어리석어 보였던 그 인내가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을.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러나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12초간 하늘을 날았다. 그 12초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았다. 결국 자유를 얻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인내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들의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다. 신념이었고 사랑이었으며 희망이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마음속의 비전을 더 크게 보았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비록 우리의 꿈이 그들처럼 거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내도 의미가 있다. 가족을 위해 견디는 가장의 인내, 학업을 위해 버티는 학생의 인내,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환자의 인내. 이 모든 인내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시간이라는 선물.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친구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고 실력은 늘며 지혜는 깊어진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젊은 시절에 나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간다고 생각했다.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 느린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 조급했다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웠고, 서둘렀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났다. 한 도자기 장인이 제자에게 물었다. 가장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좋은 흙인가요? 아니다. 좋은 기술인가요? 그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다.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가마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을 견디는 자만이 명품을 만들 수 있다. 인생도 도자기와 같다. 서두르면 깨지고 조급하면 일그러진다. 그러나 충분히 기다리면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 희망의 메시지.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살 수 없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되고 겨울의 끝에서 봄이 시작된다. 당신의 인내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미래의 보석이 될 것이다. 지금 견디는 고통 하나하나가 내일의 지혜가 될 것이다.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하루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 언젠가 당신도 돌아보며 말할 날이 올 것이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인내하자. 당신의 인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격언을 전한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당신이 지금 맛보는 쓴맛이 언젠가는 가장 달콤한 열매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인내가 주는 궁극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당신에게